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 예고편대로 바로 이겁니다. 습도는 도형의 문장제, 특히 연립부등식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문제들을 이렇게 휙 훑어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꽃들에 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꽃말 같은 거 혹시 많이 아세요? 선생님 어릴 때는 좀 유행했었거든요. 백합 꽃말 아세요, 여러분? 뭐 순결 이런 뜻도 있고요. 변함없는 사랑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 꽃을 드리는 걸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뻐하다 보면 이 수학에 대한 것도요. 또 여러분 더 친근하게 이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끝장낼 개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제목대로 첫 번째 수에 대한 문장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요. 바로 도형에 대한 문장제. 자, 어떤 도형은요, 그 안에서 움직이기도 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등식 활용 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체크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뭐 속력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일이라든지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오늘 공부하는 건 좀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수에 대한 문장제 대표적인 문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뭐 어떤 자연수에 5를 더한 수는 자, 이게 한번 딱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7보다 크고 그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장을 이제 보시면 어떤 자연수라는 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5를 더한 수하고 누구랑 비교하느냐? 7과 10을 이제 동시에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식이 이제 한꺼번에 쭉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거죠. 지금 x 더하기 5가 7보다 큰 것 하나랑 x 더하기 5가 10보다 작은 거 하나랑 해서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꼴도 여러분 연립부등식으로 보아서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립부등식 풀 때 우리 한번 하셨죠? 그때 이거 따로 풀고 따로 풀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도 되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가운데 x라는 항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숫자인 경우는요. 여러분 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x만 남기면 되니까요. 각 부분마다 이제 빼기 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7 빼기 5 해주면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x만 남을 거고요. 자, 10에도 5를 빼면 5가 남겠죠. 자, 물론 이거 따로 풀어서 겹치는 구간을 찾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고요. 문제에서 어떤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또 줬죠. 그쵸? 그래서 자연수만 여러분들이 챙겨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범위로 답이 주어지지 않고요.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누구? 3, 4가 바로 여기 있는 어떤 자연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를 다룰 때는요,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그렇게 이제 식으로 고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연속하는 수에 관한 정보들도 이제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그러면 다음 문제들 한번 만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금방 나오네요.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x라고 잡으면 다른 하나는 자연수는 1씩 커지니까 x 플러스 1. 그렇지만 x 플러스 2 하지 말고요. 그거보다 하나 작은 x 마이너스 1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으면 계산식을 다룰 때 좀 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중 작은 두 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빼면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걸 가지고 13과 15와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작은 두 수가 누굴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요 두 수가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 작은 두 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빼면 자, 아까 선생님 사실 더할 때 여기 괄호는 뭐 굳이 안 해도 계산에 큰 영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큰 수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요. 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를 빼야 되겠죠?
자, 이것이 13보다는 크고요. 15보다는 작습니다. 15보다는 작습니다. 이때 세 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x항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x 빼기 x 이렇게 있는 거니까 x와 x끼리는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x 하나만 남고요. 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는 x만 남기기 위해서 마다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2 해주면 15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2 해주면 17이 되겠죠. 그쵸? 자,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이 사이 구간을 만족하는 자연수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15에서 15하고 17은 안 들어가고요. 되는 게 16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은요. 자, 이렇게 만족하는 세 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수가 16이었고요. 하나 작은 건 15, 하나 큰 건 17이니까 세 수는 바로 15, 16, 17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차이 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연속하는 뭐 짝수라든지 연속하는 뭐 홀수라든지 이렇게 되면 둘씩 차이가 나니까 지금처럼 세 수를 만약에 세 짝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x-2,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정한다는 거 우리 방정식 때도 한번 짚어본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두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수긴 수인데 이제 조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한 바로 가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개수랑 관련이 되면서 가격 문제와 함께 이제 다루는 문제죠. 자, 어떤 경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수근이 팀은 이번 휴게소에서 5,000원의 돈을 가지고 한 개에 300원 하는 과자와 500원 하는 음료수를 섞어서 11개를 사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미션인가 봐요. 자, 근데 음료수의 개수가 과자의 개수보다 많게 사려고 할 때 각각 몇 개씩 살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순서상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게 조금 많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뭔가 X를 정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과자 개수랑 음료수 개수랑 두 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맨 처음이 이제 과자 개수니까요. 요걸 우리가 X라고 잡을까요? 자, 그럼 음료수 개수도 또 필요하니까 Y라고 잡을까요? 안 그래도 되겠죠. 왜냐면 섞어서 11개를 사야 되는 거니까 11개 중에 과자를 X개만큼 사면 음료수는 11개 빼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X 하게 되면 음료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5,000원을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5,000원 이내에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가격과 가격을 여러분 비교해야 되겠죠. 5,000원 뭐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가격이 300원이니까 300x 더하기 음료수는 500이니까 500에다가 개수 11-x 이렇게 했을 때 과자 값 더하기 음료수 값 이렇게 했을 때 총 지불한 가격이 5,000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음료수의 개수가 과자의 개수보다 많아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요거는 이제 밑으로 풀 거니까요. 위에다 한번 잡아볼까요? 음료수의 개수가 누구예요? 11-x 요거잖아요. 음료수의 개수가 과자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두 개를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해서 연립부등식으로 세워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풀 거니까요. 선생님 1번식하고 2번식으로 만들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 넘어와라. 그럼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x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요. 2분의 11이니까 결국 5.5 미만 이렇게 일단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식 풀 거예요. 자, 여기는 각 항마다 보니까 일단 100으로 좀 나눠주시면 식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3x 더하기 여기도 100 나눠주면 5가 나올 건데 5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풀어보면 55-5x로 이제 풀어지게 되겠죠.
자, 여긴 100으로 나누게 되면 50이 우변에 생기게 됩니다. 자, 3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50 빼기 55 이렇게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x만 남기고 넘겨서 이제 나누어 주시면 역시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2분의 5니까요. 바로 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둘 다 만족하는 구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가 더 5.5보다는 작죠? 그래서 x는 2.5를 포함한 상태에서 x가 더 크고요. x는 5.5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요. 일단 만족하는 바로 이 개수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뭘까요? 자연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 구간에서 2.5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x는 3, 4, 5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만 구하면 우리 순서상이 안 나오죠. 자, x를 3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또 음료수의 개수들이 생기는지 우리 계산을 해야 돼요. 자, 11 빼기 3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8이 될 거고요. 11 빼기 4 하게 되면 7이 될 거고요. 11 빼기 5 하게 되면 6이 되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순서쌍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x를 먼저 써야 되니까 답은 일단 3,8 하나 써주시고요. 4,7 써주고요. 5,6으로 답해야지만 제대로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요. 이제 개수랑 관련된 문제라 뭐 많이 봤겠지만 그래요. 그 만만한 마음대로 일단 풀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순서장이라고 한다는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3,8을 만약에 8,3으로 쓰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도 같이 생기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가 수혜다라는 것들을요. 이 가격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요. 두 번째 주제인 도형으로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형 문제에서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하나 볼게요. 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3, x 플러스 2라고 한다라고 아예 미지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변 3개 가지고 다뤄보면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머지 한 개의 변이 만들어지려면요. 아무리 긴 변이라 할지라도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요? 짧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각형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소리냐면 얘가 제일 길고요. 나머지가 좀 짧아요. 그래도 짧은 것들끼리 이렇게 더했을 때 요 길이 두 개 합한 게 이것보다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긴 게 누굴까요? x를 가지고 나타냈기 때문에요. 얘가 가운데고요. 뺀 건 더 짧을 거고요. 더한 건 가장 길겠죠. 바로 얘입니다. 얘. 가장 긴 변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얘보다 짧은 두 개의 변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는 어때야 돼요? 얘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길더라도 작은 것들끼리 더한 것보다는 짧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x를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2x 빼기 x니까 x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5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x는 5보다 자, 둘이 자리 바꿨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보다 크게 된다면 삼각형은 일단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예일 뿐입니다. 도형의 문제들은요. 그때그때마다 그 도형들의 성질과 특징들,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살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죠. 뭐 개념 확인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아까 나와서 삼각형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높이가 8cm인 삼각형의 넓이는 자, 높이. 삼각형에서 먼저 높이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높이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요. 나머지 뭐 넓이를 결정하는 것 중에 누가 있을까요? 높이가 있으면 밑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밑변은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밑변을 여기까지만 하면 삼각형이 더 이렇게 좁아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바로 그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잡아주시면서 자, 부등식은 어디서 세워지게 되느냐? 바로 그 넓이를 가지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제곱센티미터 이상 24제곱센티미터 이하라고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부등식이 세워지게 되겠죠. 자, 16 이상, 24 이하. 자, 넓이였기 때문에요. 가운데도 뭐가 와야 될까요? 넓이가 와야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자,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이런 거 다루는 법 배웠습니다. 그쵸? 자, 약분하면 4x 이렇게 될 거고요. x만 남기려면 4로 모두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4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겁니다. 자, 여기 나누면 4가 되고요. 여기 나누면 6이 되겠죠. 자, 문제 정답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삼각형,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단위까지 밝혀서 4cm 이상, 6cm 이하라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감도 같이 막 떨어지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개념 확인 문제 4번에서요, 막 움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밑변의 길이를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아래쪽에다 내렸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점 P는 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변 BC 위를 점 B에서 출발해서 매초 1cm의 속력으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자, B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이 위를 움직이려면 B에 출발해서 C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움직일 때마다 요 안에 삼각형 ABP라는 이런 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12제곱센티미터 이상 20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바로 한 것은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몇 센티미터가 아니고요. 몇 초 후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자, 바로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요거를 이제 X초 후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여기가 바로 부등식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12 이상 20 이하라고 세울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삼각형 ABP의 넓이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똑같이 지금 높이도 8cm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직사각형이라서 바로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렇죠? 직각이에요.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밑변이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만약에 P가 뭐 요런 데 있어요. 그럼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길 거고요. 더 움직여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서 넓이가 점점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느냐? 일단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도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초에 따라서 바뀌겠죠. 속력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지금 1초 2cm니까 1초면 1cm, 2초면 2cm. 여기 맞춰서 지금 변화를 하겠죠. 그럼 이 초에 따라서 2cm도 점 B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도 초랑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x를 여러분이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약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 4x 2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제 x만 남기기 위해서 4로 모두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이 x라고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요. 이 길이가 어떤 생각까지 해야 되냐? 이 12cm보다는 어때요?
이하여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0보다는 상식적으로 이제 커야 될 거고요. 0이 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사이 범위 안에 얘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돼요. 0에서부터 1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초 후인지 구하여라 그랬으니까요. 3초 이상이고요. 5초 이하가 되면 바로 이런 시간 동안은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움직일 때도요. 그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공식답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겁먹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까지 자신감까지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하고 도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실력 키우는 문제로 조금 더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 이제 수하고 도형이기 때문에요. 수부터 또 차근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에 대한 연립 부등식 연속된 4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아, 자연수, 정수 전부 다 한 개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 거고요. 자, 앞의 세 수의 합은 가운데 두 수의 합보다 작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뒤의 세 수의 합은 가운데 두 수의 합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 네 정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로 되니까 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개의 정수를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요. 자, 뭐 가운데 x 잡고 x 플러스 1 잡고 x 마이너스 1 잡고 뭐 이런 게 3개짜리 해봤어요. 그렇죠? 4개짜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여기 하나를 더 잡든지 여기 하나를 더 잡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플러스가 좋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정수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세수라고 한다는 건 크기가 작은 요 세수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은요. 앞의 세 수의 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두 수, 가운데 두 수는 요거 말하는 거죠. 가운데 두 수의 합보다 얘가 작고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보셔야 돼요. 이게 작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요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또 뭐도 만족해야 되느냐? 자, 뒤의 세수의 합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뒤의 세수의 합은 그러면 x 더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가운데 두 수의 합보다 이번 어때요? 더 큽니다. 자, 그 외 조건 없죠. 그렇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걸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해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없어지죠? 그러면 3x 이렇게 남게 되고요. 자, 여기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항시켜서 계산까지 해주면 결국 첫 번째 식에서는 x는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x 3개니까 3x 그리고 1 더하기 2 하면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우변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항시켜서 3x 빼기 2x 하면 x 나올 거고요. 얘가 넘어가서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들 둘 다를 만족하는 구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2하고 1 중에서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배치하고요. x는 1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구간을 이제 말합니다. 자, 요 구간을 만족하는 뭘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 바로 정수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 구간에 정수가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하고요. 0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자, 0인 경우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건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이제 큰 거 적기 시작하면 0,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런 4개의 정수 답이 하나 나오고요. 만약에 x가 0이에요. 그러면 하나 작은 건 마이너스 1이고요. 크기 시작하면 1과 2가 오겠죠.
자, 그래서 답은요, 이렇게 두 세트가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이렇게 두 세트로 밝혀주세요. 자, 이 수에 대한 연리 부등식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답이 또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라 음수까지 다루어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죠. 이제 수에 대한 문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것까지 풀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4개짜리는 여러분 오랜만에 다뤘으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문제 나왔네요. 그쵸? 자, 한 송이에 600원 하는 백합하고요. 600원 하는 백합하고요. 자, 1000원 하는 장미를 섞어서 24송이를 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전체 가격은 18,000원 이상 2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 백합은 최대한 몇 송이 살 수 있는지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백합을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백합을 이제 X송이라고 하고요. 자, 장미도 같이 살 거죠, 그쵸? 그럼 장미는 총 다 합해서 24송이어야 되는 거니까요. 24송이에서 백합수만큼 빼게 된 것이 바로 장미의 송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거니까요. 18,000원 이상 그리고 2만 원 미만이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지 않겠네요. 자, 백합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600원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더하기 자리가 좀 모자라네요. 선생님 조금 이따 2만 원 적을게요. 자, 더하기 그리고 장미는요 한 송이에 1,000원이에요. 자, 24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2만 원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 적합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풀게 되면 600x 더하기 24,000 마이너스 1000x 그리고 2만 이렇게 되죠. 어우, 여기 너무 많아요. 어우, 얼마를 나눠볼까요? 100을 좀 각각마다 나눠볼까요? 자, 그럼 여기는 18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6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24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x 그리고 여기도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여기는 240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뭘 해볼까요? 각각마다 240을 좀 빼보도록 할까요? 자,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마이너스 240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x. 자, 여기 마이너스 240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좀 조심할 것. x만 남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로 다 나눌 거잖아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0이니까요. 4, 1은 4, 5, 4, 20 이렇게 될 거니까 15가 될 거고요. 여기 나눠주시면 10이 되겠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는요. 작은 걸 이쪽에 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0을 여기다 적고요. x는 10보다 크고요. 1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일단 이 연립부등식의 결과는 여러분들 해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합은 최대한 몇 송이 살 수 있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요. 바로 몇 송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로는 15송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실제로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부등식을 실제로 세워서 풀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평소에 많이 하건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도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부터 현금에서 넘지 않는 곳까지 하려면 내가 얼마를 사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수학의 부등식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문제들 이제 풀고 있고요.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약간 응용한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이 나오죠. 그렇죠? 좌표 평면. 자, 제1 4분면 위의 점에 대해서 X축의 대칭인 점과 Y축의 대칭인 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서요. 거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36 이하일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한번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1사분면이죠. 1, 2, 3, 4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번호를 붙였어요. 자, 그럼 1사분면 위에 이제 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축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2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함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하고 요 길이만큼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두게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B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X 좌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 그대로예요. 근데 Y 좌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2였으면 반대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X축에 대칭이 되면요. 바로 Y 좌표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Y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Y축 대칭이라 하면 이 점에서부터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 길이와 똑같도록 반대쪽에다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제 같은 거예요. 아까도 요 길이가 같았죠. 서로. 자, 여기 이제 점이 딱 생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C예요, C. 자, 그럼 C는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자, X 좌표가 여기는 이제 A였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똑같은데 반대쪽이에요. 그럼 부호가 다르겠죠. 마이너스 A고요. Y 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 되면 Y 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X 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정했을 때 A, B, C가 이제 정해질 거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직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데요. 아까 여기까지가 2였죠. 여기까지도 길이로는 2가 되겠죠. 그럼 총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A죠. 물론 이제 문자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겠지만 1사분면이 있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양수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결해 낼 수가 있어요. 1사분면 점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 절대값 A. 여기도 절대값 A. 그럼 총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2A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곱하기 높이 4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넓이가 36 이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물론 모두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이 넓이 자체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0보다 커야 말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생각해야 되는 게 A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A 자체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없어도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여기서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챙겨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 문제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해결해 보시면 약분해서 4A가 3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A는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뭐라고 했나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A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다시 한번 A는 0보다 크고요.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답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특별히 여기서 A가 뭐 정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의 값으로 답을 하셔도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 응용 문제 3번까지 봤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였죠?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바로 반올림한 수라는 겁니다.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게 문제 좀 다른 형태로 한번 드린 문제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다루어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반올림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개념을 알고 있다면 식은 충분히 여러분 세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수가 있어요. 이 두 수를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각각 15와 20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수는요. 14.5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14.4 이렇게 된다면 반올림 했을 때 14가 될 거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15가 되는 수 중 가장 작은 게 누구냐? 바로 14.5란 얘기예요. 그러면 15.5는 16이 되겠지만 이것보다 작기만 하면 전부 다 반올림해서 15가 되겠구나.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B도 한번 볼까요? 자, B도 마찬가지죠. 22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반올림해서 21.5 이상. 그럼요. 이거 반올림하면 20이 돼요. 이거보다 큰 수들은 당연한 거고요. 어디까지? 22.5까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또 X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X를. 그럼 X랑 관련된 어떤 값들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X가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X만 남기고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X는 얘가 넘어가면 2A 빼기 B가 되죠. X는 2A 빼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X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느냐? 2A-B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낸다면 X의 정체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범위죠. 2A 범위부터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2A 하게 되면요. 전부 다 2배 하면 되겠죠? 여기 2배 하면 28에서 29 이렇게 되고요. 여기 2배 하면 3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B인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B의 범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부동호 방향들이 다 바뀌어요. 그쵸? 자, 반대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큰 게 작은 게 될 거예요. 이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22.5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21.5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선생님이 얘를요. 밑에다 좀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B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22.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수가요? 이 범위의 수를 가져요. 이 수도 이 범위의 수를 가져요. 자, 그럼 얘네들을 지금 더하기 할 거거든요. 2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결국 2A 마이너스 B잖아요. 자, 이렇게 더한 수는요. 작은 것들끼리 더한 게 제일 작겠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들 중에서는 작은 것들끼리 더한 게 제일 작은 값일 거고요. 큰 것들끼리 더한 게 가장 큰 값일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여러분 더해야 돼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 29 빼기 22.5 하는 거죠. 그렇죠? 6.5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요. 이거 더하기 이거란 얘기는 결국 31 빼기 21.5니까요. 얼마? 9.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등호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구냐면요. 7, 8 중에 나올 건데 9 중에 나올 건데요. 이 중에 소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소수는 바로 7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7로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문제 같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팁도 같이 챙기도록 하세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은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함께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요. 바로 y의 좌표만 부호로 바꿔주시고요. 자, y축 대칭이면 x 부호만 또 x 좌표만 부호로 바꿔주세요. 자,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x 좌표, y 좌표 모두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